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보세요. 자, 취득세. 원래는 신고 나쁘죠? 60일, 증, 말, 3. 말일부터 3개월, 상, 말, 유. 말일부터 6개월. 중과 대상 등이 되면 날짜 물어본다면 60일이네.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뺄 때 가산세 제외. 근데 이런 날짜 전에 내가 먼저 등기를 한다면 등기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칙은 부동산,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오늘 써먹어요 바로. 그럼 취득세에서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다. 세금 절대 안 내요. 내가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등기부를 작성할 때 어디에선가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배우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했죠. 100분의 80. 다만 지목 변경이란 말이 보이면 미등기 전매랑 관련이 없죠. 100분의 80을 적용하지 않는다. 6번 주어가 등기 등록 관서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음 달 10일까지. 자, 문제 몇 개만 볼게요. 100번. 책 찾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상속 6개월은 맞는데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틀렸네요. 101번 부담부증교도 징역. 그럼 3개월은 맞는데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증말상.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럼 날짜는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뺄 때 가산세 포함이 아니고 제외. 자, 103번. 지난주 배운 거죠. 조합원에게 교속되지 않았다? 그럼 조합을 확인할게요. 재건축. 그러면 무슨 글씨가 보여야 돼요? 다음 날. 뭐 잡은 다음 날? 소. 맞네요. 다음 날부터 확인하세요. 그 다음 2번. 또 났네요. 중과 대상이 됐어. 그럼 60일 이내는 맞는데 가산세 포함이 아니고 가산세 제외.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외국 정부 과세.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실상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 내셔야 된다는 거. 기한후 신고는 신고한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05번 주소지가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 106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과해야 됩니다. 인근 유사투지를 쪼갰네. 몇 년 이내 값진다? 1년 이내. 108번 원칙은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죠. 상속은 아까 OX로 봤던 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등기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정답은 3번. 4번 가산세 포함이 아니고 가산세 제외.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네요. 가산세율은 100분의 10 이렇게 나와요. 쉬워요. 자, 109번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100분의 80. 얘는 뭐 사기치다 말았네. 근데 110번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키워드가 뭐가 보여요? 지목 변경. 그럼 뒤에 단어를 쓰면 안 되지. 100분의 8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1번 국가가 매각하면 매각 통보는 30일. 112번 등기 등록관서장은 등기가 됐는데 세금을 안 낸 게 발견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등에게 세금 걷어요.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 여기까지 지난주 내용. 이제 오늘 내용 편안하게 보세요. 취득세가 평균 세 문제. 작년에만 2문제 냈어요. 작년에 한 문제 줄은 것을 종부세에서 올렸어요. 이렇게. 올해도 아마 보유 관련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인데 성립, 확정, 소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물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나오겠지만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등기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원칙은 내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죠. 그러면 등록면허세 제목도
신고 납부란 제목이 보이고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란 말이 보이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이게 전부 다 제목으로 나올 거예요. 납부 등을 한다면 소멸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조세 총론은. 지방세부가 제척 기간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인데 내가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7년이 되는 날짜까지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부가제척 기간. 7년만 기억하세요. 먹습니다. 자, 지난주 배웠네요. 원래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로 등기를 하고 오늘 배우는 소유권 외 등기를 등록면허세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도 오늘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취득세 대상에 광어 양식이 있죠. 근데 취득세를 대부분 안 때려. 그럼 세금을 못 받았죠. 이 물건을 우리명으로 등록을 할 때 어디에선가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니까 광어 양식은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면세점이죠. 그럼 등록면허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그게 요거예요. 이제 책 피셔야 돼요. 48페이지. 책 피세요, 이제. 야, 스톱. Once more. Stop. 역시 한 번만 해야 돼. 자, 요 네 개는 원칙은 취득세로 등기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취득세에서 세금을 못 때려요. 그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3번하고 4번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우선 4번. 취득세가 면세점이네. 아까 50만 원 이하. 그럼 취득세를 안 내죠? 이 물건을 등기할 때 여기서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밑에 그림 보세요. 내가 취득을 했어. 그럼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신고서 제출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7년이 되는 날짜까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돼. 근데 7년이 지났어. 그럼 부가 제척 기간이 지났네. 그럼 취득세는 절대 세금 계산을 못 해요. 내가 이거를 8년이 되는 날 내 명의로 등기를 하네. 그럼 취득세는 못 때리잖아. 그럼 어디서는 세금 받겠다? 등록면허세. 그게 3번.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고 2번은 외국인 소유 무슨 뭐 선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실무를 좀 들어가야 돼. 필요 없으니까 외국자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점으로 못 바꿔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암기했어요. 크게 시작. 자, 이거잖아요. 1번. 40만 원에 취득했네요. 그 5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납부 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세. 최근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 2번. 이게 작년 문제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니까 정확히 50만 원 이하 맞죠? 그럼 어디 납세 의무가 있어야 돼? 등록면허세인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질문. 같은 걸 했잖아요, 지금. 자, 3번.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등기가 아닌 거. 자, 1번. 광어 양식에서 광. 외국에서 외국. 3번이 부가 제척기간. 그 다음에 4번이 면세점. 5번. 일반적인 소유권 관련 세금은 어디서 내는 거다? 취득세. 원칙은 취득세죠. 정답은 5번.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냅니다.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부를 작성할 때 권리가 늘어나는 자, 동의어 등기 권리자, 누구 이름을 쓰느냐인데, 자, 첫 번째, 전세권을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해요. 그럼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권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인데 전세 기간 동안에 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이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그럼 얘가 권리가 늘어나. 그러면 전세권자가 세금 내고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서 말소 등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이 사용 수익 못 하다가 다시 사용 수익하죠. 그럼 얘가 권리가 늘어나니까 전세권 설정자. 나머지 똑같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은행 등이 경ben권 등을 갖고 가죠. 그럼 근저당권자가 세금을 내고 말소 등기를 하면 원래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등이 세금 낸다는 거. 채권이 풀려버리니까. 자, 4번.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내는데 여기서 등록은 전세권 등을 설정합니다. 지목을 변경합니다. 말소, 소멸에 관한 사항을 뭐 하거나 등기하거나 등록. 이게 합친 게 등록이에요. 5번. 등기 등록 보상이 기재된 명의자. 맞죠? 누구 이름을 쓰느냐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6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설정자, 동의어 말소 대상 부동산 현재 소유자. 8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하죠. 당사자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그럼 이때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럼 전세권자가 갑이니까 누가 세금 낸다? 갑이 세금 내고. 9번.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그러면 이전받는 병 권리가 늘어나죠. 세금 누가 낸다? 병이 낸다는 거. 자, 질문 드릴까요? 이제는 나오겠죠. 등록면허세 비과세라는 것은 등기부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니까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된 물건도 무슨 작성은 끝난 거예요? 등기부 작성은 끝난 겁니다. 세금만 안 내는 것이지. 첫 번째,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등록을 해. 그럼 등기부는 작성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낼 수는 없죠. 그럼 비과세. 외국 정부도 원칙은 비과세인데 상호주의입니다.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한다면 우리도 외국 정부 것을 과세하고. 자, 이번은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암기할게요. 자, 갑이 세금 납부를 체납, 세금을 안 내면 강남구청은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강제 징수 절차 1단계가 이 부동산에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소유 등기부에 압류가 기재가 돼요. 그럼 요거 상식 차원에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등기법 배우셨으니까. 그럼 이 압류는 갑구에 들어갈까요? 을구에 들어갈까요? 이거 많이 실수하시더라고. 압류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갑구도 되고 을구도 되고.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갑구로 들어가야지. 왜 갑구로 들어가야 돼? 경매나 공매로 처분을 넘기겠다는 거잖아. 그럼 소유권 처분 목적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갑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등기법도 안 되고 공법은 공패에 떨고 학계로는 학을 띄고 세법은 세대고 그래도 합격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강남구청이 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를 설정을 해요. 그럼 바깥에서 갑 부동산 등기부를 봐요. 갑은 권한이 줄잖아. 채권이 제한되고. 그러면 강남구청이 공매권 등을 갖고 하니까 강남구청이 권리가 늘어나죠. 이건 이거예요. 1번. 강남구청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등록이잖아. 그럼 이거는 비과세. 그럼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압류가 들어간 이후에 갑이 난리 났거든. 이게 부동산이 팔릴 것 같아. 부동산 계속 뛰고 있는데. 그래서 갑이 압류를 당한 이후에 세금을 모두 완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구청이 압류를 뭐 해야 돼? 해제. 그럼 해제하는 순간부터 얘 권리가 늘어날 거냐? 채권이 풀려버리니까.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갑이 원래 세금 내야 되는데 강남구청이 갑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야, 너 고마워. 체납된 세금 10억 원 다 완납했대? 너 이거 해제할 때 말소등기 6천 원이잖아. 그거 세금 내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체납 압류해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는 여기밖에 안 나와. 그냥 암기할게요. 말 그대로 쫓아가세요.
등록 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는 비과세한다. 두 번 반복. 시작. 등록 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는 비과세한다. 등록 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는 비과세한다. 3번. 우리 실수예요, 공무원 착오예요? 공무원 착오로 경정을 할 때는 우리한테 세금 때리면 안 됩니다. 비과세. 묘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서로 등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끼워서 세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기부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비과세. 그럼 보세요. 지난주에 연결되는 거. 묘지에 관한 등기는 분명히 등록 면허서로 한다고. 세금만 안 내지. 그러면 등기부는 끝난 거야. 그럼 취득세에서 묘지란 단어가 보이면 등기부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특례 대상이 중과 기준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묘지가 비과세가 아니에요. 뭐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 혹시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 거 암기했던 거 7개 기억날까요? 자, 시작.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점주주가 묘지를. 그럼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자, 10번.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틀린 거. 1번. 지자체 조합이 등록합니다. 비과세. 2번. 묘지 비과세. 3번 모르는 거 나왔네. 다시 안 나와요. 삭제. 자,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외국 정부 거 뭐 한다? 과세한다. 정답은 4번. 5번. 등기 담당 공무원 착오. 우리한테 세금 때리면 안 되죠? 자, 11번. 국가 등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에서 체납 압류해제 비과세. 13번. 공무원 착오 부과하지 않는다. 14번, 15번. 묘지 부과하지 않는데 15번. 묘지 부과한다. 틀렸네. 자, 등록면허세에서도 소유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아무런 가중을 주지 않으면 과표는 같이 나와야 돼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인데 만약에 가등기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말을 쓰면 이것은 소유권을 확보받기 위한 가등기니까 부동산가액으로만 답을 하시고, 만약에 가등기 앞에 담보자가 붙으면 그것은 저당권의 일종이에요. 그럼 그때는 채권금액으로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소가치는 뭐를 과표한다? 부동산가액. 담보가등기라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설정. 주의사항. 가처분 많이 실수해요. 뭔가 처분자가 들어가니까 뭐 파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얘는 가압류랑 비슷한 거예요. 모두 내 거 채권을 확보받기 위한 권리인데 약간의 설정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미국에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작. 담보가등기를 경매에서 가져가세요. 채권 금액인데 가압류는 혼동을 안 해요. 가처분을 많이 혼동을 해요. 채권 금액이에요. 부동산가액 아닙니다. 오후 답이에요. 자,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 금액이고 말소 등기 등은 건당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과표는 다 끝났네. 그럼 우리는 이제 세율을 암기하면 되는데 이해 형태로도 잠깐 설명드리고 암기 형태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요게 우리가 암기했던 취득세죠. 그럼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세금을 등록면허세로 먼저 등기하겠대. 그러면 등기 관련 세금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 뭐를 빼면 돼요? 2%를 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원시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취득세에서 1000분의 28로 냈어. 그러면 경제적 가치 20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8을 같이 낸 거야. 그런데 이것을 등록 면허세로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 그럼 우리는 28에서 얼마를 빼면 돼? 20. 그럼 등기 파트가 얼마 남아요? 8. 이게 요거예요. 요거. 등록 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8. 요 숫자. 그다음에 유상거래 가장 높은 게 40이죠. 40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 그럼
그럼 등기 파트가 얼마 남아? 20. 이게 요거예요. 요거. 유상거래, 주택외는 20. 그다음에 상속하고 상속외가 중요한데 상속은 높은 게 28이잖아. 그럼 28에서 20을 빼. 그럼 등기 파트가 8. 나머지 증여등은 35에서 20을 빼. 그럼 15. 그럼 8이 오잖아요. 이게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상속은 8, 증여등은 15. 그런데 이 룰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유상거래 주택은 1% 구간이 있다고. 그럼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가 세율이 나오죠. 말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그냥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것을 등기로 의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얘는 별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율의 50%. 여기 다 끝났네. 그럼 이렇게 이해 형태로 해도 되는데 그냥 암기하세요. 원시, 유상, 상속, 상속의 순서는 기억할 수 있죠. 어떻게 암기한다? 빨리 8.15 광복절이 왔어야 되는데 10초. 지금쯤이면 좀 지루하셔야 돼요. 이슬 파트는. 나는 일산 올 때마다 설레요. 요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왜? 됐어. 거절합니다. 가만히 있어. 자, 중요해요. 지금부터 집중. 1번하고 2번을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집중하는 걸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아무런 말을 주지 않으면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그러면 이 등록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는 원칙은 내가 얼마입니다. 신고한 가액. 근데 신고를 안 했네? 그럼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에. 근데 문제는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에보다 낮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는 저보다 악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시가 표준보다 높게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신고가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낮으면 그때는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아. 뭐로 가표한다? 시가 표준액인데, 동그라미 2번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인데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하겠대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암기했던 4개예요. 원칙은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 그 물건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금을 때리죠. 그 4개 암기했던 거 다시 시작.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럼 뭐 화면 보여드리지 뭐. 자, 요거예요. 자,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자, 언젠 잘했어? 자, 시작. 그럼 얘들은 취득세 것을 갖고 온 것이니까 등록면허세도 과표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렇게만 운영하다가 이 4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하나를. 뭐가 문제가 되냐면 3번이 문제가 돼. 3번은 취득 당시랑 등록 당시랑 무려 시간차가 7년이 발생하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개정되기 전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갔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물건만큼은 현재 등록 당시랑 취득 당시 가액을 비해서 얘는 높은 가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4개 중에 3번은 비교해서 높은 가액, 나머지는 그대로 취득 당시. 그럼 제가 조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4개는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4개 중에 아까 하나,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은 현재 등록 당시라 과거 취득 당시 가액을 위해서 무슨 가액? 높은 가액이에요? 낮은 가액 아니에요? 뭐로 간다? 높은 가액.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취득 당시로 가는 경우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워낙 뛰어서 이걸 자산 재평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치가 바뀐 경우라면 바뀐 후 금액을 과표로 해요. 그 바뀐 후 금액을 세법에서는 변경된 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글에서
된짠 후 금액을 말해.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내네.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치가 바뀐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표를 한다. OX, X. 변경된 가액이에요. 자, 2번까지 10초. 이게 올해 답이에요. 올해 답. 이거는 많이 틀려요. 이거 제대로 구분 못 하시거든. (3번) 저당권 설정 등은 채권 금액인데 채권 금액이 없어. 그러면 목적자만 찾으세요. 이건 틀린 집으로 못 바꿔. 대표적으로 원래 채권 금액이 10억 원이야. 서류상 확인이 안 되면 등기부에 채권 채구액이 약간 높게 기재되죠. 그걸 목적이 된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자만 기억하시고요. 자, 4번은 요거죠. 원래 다른 세금은 사실을 원칙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예외예요. 서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가 중요한 세금이니까 얘는 처음부터 공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은 신고 소산 금액과 서류에 적혀 있는 공보상 금액이 달라. 얘만큼은 뭐로 간다? 공부로 간다는 거. 그다음 5번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어. 그때는 안 걷는 게 아니고 얼마로 올려서 걷는다? 6,000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임차권 설정은 과표가 월 임대차 금액이죠. 월 임대차 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100만 원의 세율은 1000분의 2잖아. 그럼 이게 정확히 2,000원 나오거든요. 우리는 2,000원을 내는 거 아니야. 얼마로 내야 돼? 6,000원. 이거 중요합니다. 케이스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조례로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자, 16번. 틀린 거. 자, 2번 보시죠. 봐봐요. 봐봐. 가처분이잖아. 여기 처분죄 사람들이 미친다니까. 왠지 막 부동산으로 갈 것 같거든. 아니, 얘는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뭐를 갚으려야 돼? 채권 금액. 이렇게 낸다고요. 순간 당해요, 이거. 17번. 자, 4번 보시죠. 임차권 설정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잖아. 뭐로 가셔야 돼?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자주 내요. 자, 18번. 등록 당시 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며 시가 표준액. 19번. 취득 당시 가액인데 자산 재평가 등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바뀐 후 금액을 어떻게 표현한다? 변경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재평가 전 얘는 아니지. 이렇게 된다고. 자, 21번.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어. 그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6,000원을 올려서 걷고 표준세율은 가감이 되는데 60이 아니고 50범에서 가감이 되죠. 자, 이거 알고 계신 내용이고 등록면허세에서 틀만 기억하세요. 대도시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지점 등을 설치를 하고 대도시 바깥에 있던 게 안으로 이사를 들어와요. 그러면 설립 등 요 서류를 만드는 절차는 지금 등록면허서로 중과를 하고 법인 이름을 만들면서 본점 등으로 이용할 부동산을 매입하겠죠. 이건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인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서류를 만들 때 세배를 중과하는데 그 업종이 은행업종 등이라면 중과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식회사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만들 때가 여기예요. 요거는 등록면허세로 몇 배? 3배. 그럼 이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죠. 그건 어디에서? 취득세. 취득세는 중과세를 우리가 암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3배 아닙니다. 우리 공시 자체를 암기 안 했다는 거. 왜 3배라 그랬어요? 왜 3배라 그랬어? 그렇지. 오,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하네. 봐봐. 대도시 몇 글자? 3글자. 그래서 3배라니까. 진짜예요. 23번. 대도시로 전입합니다. 그럼 200이 아니고 300. 자, 24번. 은행업종이잖아요. 그럼 중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역시나 등록면허서 내가 스스로 신고납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동의어 접수하는 날까지 동그라미 2번은 취득세랑 똑같아요.
날짜 물어본다면 며칠? 60일. 이미 납부한세금을 뺄 때 뭐를 제외한다? 가산세를 제외. 똑같은데 밑에 볼게요. 등록 면허세도요, 내가 스스로 납부를 해야 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등록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본인이 세금을 냈다고 신고를 안 하네. 그 원래는 신고 관련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이게 실익이 없어. 제가 총론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신고 관련 가산세도요, 우리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가산세율이 곱해지거든요. 그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빵원이잖아. 그럼 빵원의 가산세를 곱하더라도 어째 빵원이야.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조문을 만들었냐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납부만 모두 했다면 법을 적용할 때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받아요. 그러면 안 하더라도 납부를 하며 한 것으로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 관련 가산세를 아예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요게 3번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사람이 졸고 있네. 크게 시작.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가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아예 안 때려요.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죠. 채권자, 대의자들은 납세무자 갑을 대신해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등록 면허세도 신고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주어죠. 얘가 세금을 대신 냈다면 지자체장은 그 사실을 갑에게 뭐한다? 즉시 통보를 해서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지자체장이 주어로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즉시 통보고. 자, 밑에 4번 볼게요. 주어가 등기 등록 관서장이 나오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요거 구분할게요. 역시나 지방세니까 납세지가 원칙은 부동산, 불분명하며 취득세는 취자가 붙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자. 등록관청 소재지가 어딘지는 실무상 얘기해요. 저도 몰라요. 과세관청이 정해놓겠죠. 자, 3번. 하나 물건이 2개 이상에 걸쳐 있어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있다면 각각 부과하고, 조건, 부과할 수가 없다면 한 군데로 정해. 그 한 군데가 어디다? 등록관청. 어디지 궁금해하지 말고.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를 2개를 설정해야 되네. 예를 들어서 채권 금액은 10억 원인데 부동산이 6억짜리랑 7억짜리밖에 없어. 하나만 담보를 설정하면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하나 채권에 담보를 2개 설정해야 되죠. 그렇더라도 채권이 하나면 납세제가 하나 나와야 돼. 그때는 처음 설정하는 쪽으로도 두 번째 게 쫓아갑니다. 보시면 어디로 쫓아간다? 처등. 그러면 이거 말고도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찍으시고, 원칙은 부동산. 그럼 시험 지문에서 뭐 분명하지 않다, 걸쳐 있다, 하나 채권에 담보를 2개 설정하다 다 무시하고 그냥 무슨 글씨만 찾는다. 등자. 이걸로 답을 바꾸진 않아. 그냥 등자만 찾으면 돼.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짝꿍 등짝을 확 때려. 빨리. 괜찮아. 진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으면 안 돼. 빨리. 보복을 해야 돼. 아, 절대 참는 거 아니야. 싸워. 잘했어. 절대 참는 거 아니야. 자, 25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26번 이거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경우라면 이게 답이에요. 신고를 한 걸로 봐줄게. 그런데 왜 무신고 가산세를 때립니까? 말이 안 되지. 부과하지 않는다. 자, 부동산인데 주소지가 왜 나와요? 부동산 소재지고. 자, 28번. 부동산하고 주소지가 달라. 다 필요 없어. 주소지가 왜 나와? 부동산이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원칙은 부동산인데 분명하지 않아. 등자. 2개 이상에 걸쳐 있어서 부과할 수가 없대. 등자. 같은 채권에 2개를 설정해. 처등. 똑같잖아요. 자, 요거 5초. 최근 기출문제예요, 다. 안약을 넣는데도 왜 이렇게 눈이 뻣뻣하지? 자, 32번. 최근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예요.
당사자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하시면 안 돼요. 케이스가 바뀌니까. 여기서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을이에요.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고. 그러면 전세권자는 을이 돼 있죠. 그럼 전체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이고 전세 금액이 3억 원이야. 그럼 설정이니까 전세 금액 3억 원에 1000분의 2. 그럼 60만 원 세금 나오죠? 그럼 보세요. 과세 표준이 왜 6억 원입니까? 이거 3억 원이 돼야지. 6억 원은 부동산 가격인데. 그 다음에 세율이 우리 무시해? 1000분의 8이 왜 나와? 1000분의 2지. 이건 진짜 무시하는 거야. 왜 6천 원이야? 60만 원이지. 나 없으면 전세권자니까 누가 돼야 돼요? 을. 정답은 4번. 주소지가 왜 나와? 부동산 소지, 주택 소지지. 이거 음미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다 물어봤어요.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맞춘 사람 거의 없었어요. 숫자가 나오면 순간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니까 에이 별거 없네 그러죠. 자료 해석 많이 못해요. 자, 33번. 등록면허세 틀린 거 1번. 둘 이상에 걸쳐 있고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무슨 글씨? 등자. 2번. 조례로 부동산 등기에 한해요. 다른 건 조정이 안 됩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늘 봤던 것이죠. 원래는 건물이 4억 원이고 토지가 6억 원인데 한꺼번에 평가를 해놨네. 8억 원. 그럼 8억 원을 요 원래 금액 비율대로 안 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 똑바로 안 합니까? 한 번 경고, 한 번 경고. 자, 4번. 원칙은 신고 가액인데 신고가 없거나까지는 맞는데 신고 가액이 시가 표현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 적은 경우죠. 많은 경우면 신고 가액 그대로 가는 거야. 세금이 더 거치니까. 정답은 4번. 5번.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해서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4번.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해서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자, 35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1번. 채권 금액이 없어. 그럼 목적자만 찾고 2번. 같은 채권 담보에 2개 이상. 그럼 처등으로 가고 자, 부동산 분명하지가 않아. 그럼 등록 관청. 4번은 모르는 거 나왔고. 자, 5번. 채권자 대의자 등기 신고 납부가 있으면 뭐 한다? 즉시 또 뭐 그러면 재밌는 거 틀린 거 찾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5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인데 이거 절대 다시 안 나와. 어디에 틀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4번을 찾았어야 돼요. 이게 옳은 질문이 되려면 이 정도 법전 내용이에요. 모든 걸 다 합친 가산세로 돼 있어. 되게 복잡해. 저도 몰라 이거. 저도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정답은 찾았지. 왜? 나머지가 틀린 질문이니까. 나머지가 옳은 질문이니까. 자, 36번.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등기 등록 간서자.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자, 틀만 잡고 좀 치웠다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인데 여기가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요까지가 8문제가. 자, 재산세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을 해요. 재산세 밑에 있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랑 소득세는 분납만 됩니다. 총론할 때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절대 안 돼요. 십자 표시하고 거래 관련 세금, 취득 양도, 보유 관련 세금, 재종, 왼쪽에 지방세, 오른쪽에 국세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지를 보유한 국가에 취재를 했더니 종량이 발견되네. 그럼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거지들이잖아. 절대 안 돼. 재산세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죠. 둘 다 돼. 종량은 암덩어리잖아요. 그럼 물건을 제거해야지.
그 물건은 없어 라고 연상을 하시죠. 물납은 안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한다? 분납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겁니다. 5초. 자, 성립, 확정, 소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놓은 겁니다. 요 날짜부터 생산을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있고 과세관청 결정,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자료 자체를 이미 과세관청이 갖고 있죠.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되는데 다음 주에 배우는 다음 주는 방학이지. 다다음 주에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납부등을 한다면 납세 의무자 납부할물 소멸되겠죠. 자, 요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집중. 취득세에서 말하는 전체 부동산하고 재산세 전체 부동산 범위는 같아요. 그런데 취득세는 단순하게 토지 건축물로 법조문에서 구분해 놨으니까 여기 토지 건축물엔 주택도 포함한다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2교시에 배우는 재산세는 주택을 따로 뽑아. 따로 뽑고 주택이 아닌 것만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요거예요. 주택은 주택 부속 토지 가격과 주택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분으로 세금을 때리고요. 요거죠. 한꺼번에 주택분. 그런데 상가나 공장 등은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을 따로 합니다. 요거예요.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2개 드릴게요.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2번째 질문. 주택 내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요 2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시죠.